나는 옆에 앉은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오민경은 계속해서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긴 와이프가 없으니 뭘 아시겠어요. 그녀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민경은 마지막으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인데. 하준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파기되는 듯 했습니다. 오민경이 승리감에 젖어 웃는 것을 보며 나는 묵묵히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서늘한 기운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더는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하준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나의 따뜻하지만 단호한 손길에 하준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에서 하준이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겠지요. 오민경은 평범해 보이는 나를 얕잡아 보았지만 나는 아들을 모욕한 그녀의 행동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고요한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하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아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하준이는 내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하준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재무제표와 투자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중 한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서 안에는 박윤희의 아버지 박진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나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업을 하다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뛰어난 안목으로 수많은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익명의 투자자가 되어 숨어 지냈습니다. 나는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내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준이에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빠가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가장 큰 자금줄이었단다. 그 사실을 박진성 사장님도 그 가족들도 모를 거야. 이제 아빠는 이 모든 지원을 멈출 거야. 하준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모욕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 익명의 투자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기업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수호그룹의 최성진 회장도 있었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으며 무엇보다 내 친형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때 오해가 있어 연락이 끊겼었지만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박진성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는 내가 익명으로 투자한 자금이 회사의 존립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말없이 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얼마나 조용히 사용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최성진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우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하준이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을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하준이 상견례에서 오민경이라는 여자가 하준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형, 이제 그 회사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네. 최성진 회장은 나의 말을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나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구였기에 나의 말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내가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최성진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이 한마디에 하준이를 향한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전략적인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조용한 투자 철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박진성의 회사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박진성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었죠. 평소처럼 활기 넘치던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 승인되던 은행 대출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진성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탱하던 익명의 거액, 투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성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그 익명의 투자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여겼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성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우리 회사를 떠난단 말인가? 그때부터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들은 이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의실에서는 박진성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아.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나의 치밀한 계획은 회사의 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박진성은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성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민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민경아, 우리 회사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처럼. 박진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민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엄청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상견례 날 찻잔을 내려놓던 나의 서늘한 눈빛과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성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나는 오민경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오랜 지인인 한정아 사모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는 오민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정아 사모님에게 오민경의 과거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민경이가 한때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야. 한정아 사모님은 나의 말을 듣고 오민경의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민경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교 모임에서 오민경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부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오민경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마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민경은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날 나이 차갑고 고요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평범해 보이는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치밀하고도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민경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딸 박윤희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박윤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최하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민경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박윤희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깊은 자책감이 섞인 그녀의 목소리에 오민경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윤희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하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딸의 모습에 오민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윤희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민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최하준 씨 아버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민경이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박윤희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최하준 씨와 아버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하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오민경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이제는 딸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오민경의 뇌리에 상견례 날, 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민경은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서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민경을 압도하는 듯했죠. 나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민경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민경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나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민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민경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 즉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딸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를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나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민경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민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민경은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딸 박윤희가 들어왔습니다. 박윤희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박윤희는 곧바로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는 윤희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박윤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그날 저녁 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비서는 회장님께서 박진성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민경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오민경과 박윤희를 잠시 바라보다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민경은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민경은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박윤희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민경과 박윤희가 떠난 후 하준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수호그룹 최성진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나의 친형임을 밝혔습니다. 하준이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나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하준이가 상처받은 걸 이 아빠는 참을 수가 없었어. 하준이는 나의 품에 안겨 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윤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는 박윤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나와 하준이는 마당에 앉아 겨울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준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하준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